안녕하세요. 이지웰 로그입니다. 55세 이후에 새벽 2시나 3시에 자꾸 깨기 시작했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이 상태를 그냥 두면 잠은 점점 더 얕아지고 깨는 시간은 더 빨라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나이 탓으로 넘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제에 의존하거나 일찍 눕는 방법만 반복하다가 오히려 잠을 더 망가뜨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5세 이후 잠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약보다 먼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호,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준비 방법, 딱 이 세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 앞으로도 계속 다룹니다. 55세 이후 수면 문제가 필요하시면 지금 구독해 두셔도 좋습니다. 새벽에 한번 깨는 것,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자면 되지 하고 넘기죠. 그런데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깊은 잠은 점점 줄고 얕은 잠이 늘어나면서 작은 소리, 작은 생각에도 쉽게 깨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깨고 나서 다시 잠드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낮에는 피곤한데 밤에는 또 쉽게 잠들지 못하는 상태. 많은 분들이 2단계를 지나고 계십니다. 악순환의 시작, 밤에 자꾸 깨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또 깰까? 내일 피곤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이 생기면 잠자리에 누워서도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더 예민해집니다. 시계 소리, 창밖 소음, 옆 사람의 작은 움직임에도 바로 깨어버리죠. 이걸 방치하면 잠이 짧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잠의 질 자체가 무너지는 문제로 바뀝니다. 수면 부족의 연쇄 반응. 수면이 부족하면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고 의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낮에 커피를 더 마시게 되고 오후에 졸음을 참느라 각성제처럼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런 습관이 다시 밤 수면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수면제를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잠시 증상을 덮을 뿐 수면의 구조 자체를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리 구조의 문제. 55세 이후에 잠이 깨는 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가 예민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뇌의 수면 구조 자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깊은 잠이 길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깨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의 비율은 줄고 얕은 잠이 늘어납니다. 수면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얕은 잠, 3단계는 깊은 잠, 그리고 렘 수면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3단계 깊은 잠이 전체 수면의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게 10%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 빈자리를 얕은 잠이 채우게 되죠. 얕은 잠이 늘어나면 뇌는 외부 자극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작은 소리, 작은 생각에도 뇌가 바로 깨어버립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몸보다 머리가 먼저 깨어있는 상태가 많아집니다. 몸은 피곤한데 생각은 멈추지 않는 상태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잠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잠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 준비의 문제. 잠은 밤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누워서야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양을 세고 이완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뇌는 갑자기 잠드는 기계가 아닙니다. 최소 23시간 전부터 서서히 수면 모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빛이 줄어들면 뇌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밤늦게까지 밝은 조명 아래 있고 스마트폰을 보고 TV를 봅니다. 뇌는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잠자리에 누워서 갑자기 이제 자야지 하면 뇌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두 가지만 이해하셔도 지금까지 왜 잠이 안 풀렸는지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면제를 고민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각성 시간의 패턴. 항상 비슷한 시간에 깨는지 확인하세요. 새벽 2시, 3시, 4시처럼 거의 같은 시간에 깬다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패턴이 일정하다면 몸의 리듬이 이미 어긋났다는 신호입니다. 체내 시계가 잘못된 시간을 각성 시점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수면제를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시간에 여전히 깨게 되거든요. 대신 해야 할 건 체내 시계를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고 낮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저녁 루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 아침의 컨디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지 체크하세요. 잠을 잤는데도 멍하고 몸이 무겁다면 깊은 휴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피곤하다는 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시간만 자고 회복은 안 되는 상태죠. 이럴 때는 잠자는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잠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침실 환경을 점검하고 수면 전 루틴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입으로 숨을 쉬면서 자거나 코를 골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 증상이 있다면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신호 신체 긴장도, 목, 어깨, 다리의 긴장을 확인하세요. 잠은 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어딘가가 계속 긴장 상태라면 뇌는 아직 쉴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깊은 잠에 들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뻐근하거나 어깨가 결리거나 다리가 무겁다면 수면 중에도 근육이 이완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잠들기 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근육 이완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를 부드럽게 주무르거나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몇 시쯤 가장 자주 깨시나요? 댓글로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패턴을 파악하는 게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55세 이후 수면의 핵심은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몸이 잠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잠들기 2시간, 3시간 전부터 몸에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4가지 핵심 신호. 이 신호는 4가지입니다. 첫째, 빛은 점점 어두워져야 합니다. 저녁 8시 이후부터는 집안 조명을 조금씩 낮추세요. 천장 조명보다는 스탠드나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보지 않는 게 이상적입니다. 만약 꼭 봐야 한다면 야간 모드를 켜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체온은 서서히 내려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잠들기 위해서는 심부 체온이 살짝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식으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단, 잠들기 12시간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직전에 하면 오히려 각성될 수 있습니다. 침실 온도도 중요합니다. 18도, 20도 정도가 적정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주 깨게 됩니다. 셋째, 호흡은 깊고 느려져야 합니다. 긴장하면 호흡이 빠르고 얕아집니다. 반대로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됩니다. 간단한 호흡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478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45회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침대에 누워서 해도 되고 잠들기 전 의자에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넷째, 근육은 풀려야 합니다. 긴장된 근육은 뇌에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추천합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팔, 어깨, 목, 얼굴 순서로 각 부위를 5초간 힘껏 긴장시켰다가 10초간 완전히 이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이 풀리면서 뇌도 함께 이완됩니다. 실천 가이드. 이 4가지가 맞춰지면 뇌는 자연스럽게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인식합니다. 중요한 건 이걸 전부 다 하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중 하나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사람마다 잠을 방해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열이 많은 분도 있고, 긴장이 많은 분도 있고, 생각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이건 나한테 맞겠다 싶은 것만 남기세요. 예를 들어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는 분이라면 호흡법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몸이 긴장되는 분이라면 스트레칭과 근육 이완에 집중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주 보시는 분이라면 저녁 시간 빛 관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 2주 정도 같은 패턴으로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생각보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반응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안 되네 하고 포기하면 변화가 일어날 기회가 없습니다. 2주 정도 꾸준히 하면 몸이 새로운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래도 불면이 오래 지속되거나 낮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그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한 달 이상 주 3회 이상 잠을 못 자는 경우, 수면 중 호흡이 멎거나 심하게 코를 고는 경우, 다리에 불편한 감각이 있어서 계속 움직이고 싶은 경우,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이 지속되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숨어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 생활 습관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실패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의 힘. 오늘 밤부터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저녁 8시 이후 조명을 낮추는 것, 잠들기 전 5분간 호흡하는 것,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변화가 쌓이면 새벽에 깨는 밤도 분명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면은 우리 삶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잘 자는 것은 건강의 기본이고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중요해집니다. 회복력이 떨어지는 만큼 제대로 된 휴식이 더 절실해지거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55세 이후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계속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밤은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